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경제통합의 동태적인 효과인데, 동태적인 효과는 생산 규모가 증대하겠죠. 통합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니까 생산 규모가 늘어나요. 이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효과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생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내국들 사이에 이 자유무역이 진행이 되면은 경쟁이 심화되겠죠. 자유무역이니까. 이 무역이 양국 사이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수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입 제품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경쟁이 심화되겠죠. 경쟁이 심화돼요. 그럼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효율화가 증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태적인 효과로 또 하나는 투자 촉진 효과를 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장벽이 무너지니까 경제적인 장벽이 없어서 사라지니까 양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이 되겠죠. 이러한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경제 통합의 효과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무역 창출 효과, 정태적 효과로서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 무역 창출 효과는 정리하면은 무역 장벽 철폐로 무역 확대와 더불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하고요. 무역 전환 효과는 FTA와 같은 경제 동맹을 맺으면서 생산 코스트가 낮은 비가맹국으로부터 생산 코스트가 높은 가맹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함으로써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를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태적인 효과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 효율성의 향상하는 그 생산 효율화, 생산 효율성 향상 효과, 그리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투자 촉진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를 하고요.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왔어요. 그 결과 현재 55개국과 2020년 1월 발효 기준입니다. 해서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발효된 나라와 지역들이에요. 지역들. 칠레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중미, 뉴질랜드, 호주, 터키, 인도, 유럽, 연합, EU 등등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명을 타결을 한 나라들이죠. 아직 비준을 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서 발효는 안 됐지만
타결한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영국이 있고요. 그냥 참고로 없어요. 그리고 협상 중인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그 다음에 한중일, RCEP, RCEP은 요 참고하세요. 요거 RCEP.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에콰도르,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영내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에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메르코스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을 말해요. 이거는 메르코스르. 그래서 협상 중인 나라들, 지역들. 그리고 현재 협상을 재개하고 그리고 여건이 조성된 나라들입니다. EAU 그 다음에 PA가 있어요. 그래서 EAU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가리키고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그 회원국이고요. PA는 태평양 동맹이다. 패시픽 얼라이언스에서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해서 여건이 조성이 된 지역과 나라들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와 같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 추진 목표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FTA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국민소득 조기 구축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목표는 추진 목표는 국민소득 4만 불. 자, 즉 소득 증대입니다. 소득 증대. 그리고 세계 7위 경제 대국의 그 건설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성장 동력 창출과 소득 증대예요. 목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하는 것이 바로 요 추진 목표입니다. FTA 추진 목표. 자, 한국은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추진 배경. 한국은 가트, 앞에서 설명드린 요 가트와 그 다음에 WTO, 월드 트레이드 오가나이제이션, 이 가트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대기업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고요.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자, 시장도 좁고 부존자원도 별로 없고요. 따라서 시장이 막히게 되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린 세계 시장이 바로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역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가트 체제보다 현재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어젠더 협상이 이미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 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요 WTO 체제 하에서의 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각국들이 그 대안으로서 양자 간 지역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요 대내적인 여건인데, 대내적인 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요 대외적인 여건, 즉 대내적인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변화입니다. 대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 고령화 사이로 접어들고 있어요. 출산도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부진합니다. 현재 상당히.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그 생산성이 아주 낮고 효율성도 아주 낮아요.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이 양극화 심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현재 샌드위치 경제, 한국은 샌드위치 경제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 기술 선진국 혹은 미국, 그리고 저임금의 그 중국 등의 브릭스가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선진국과 빠르게 추격하는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요 브릭스가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샌드위치 경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상황, 대외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국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새로운 성장 전략이 기묘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기묘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야? FTA라는 얘기입니다. 이 FTA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을 타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FTA를 통해서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 FTA를 통해서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요. 그리고 성장에 따라서 증대된 재원은 사이 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FTA를 체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생산성을 확충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FTA를 체결을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부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성장에 따라서 늘어난 재원은 사이 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이유는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전략으로서 FTA를 체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자,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을 살펴볼게요. 경제 사회 시스템의 그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데, 저출산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죠. 자, 이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요. 역시 성장 잠재력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장기적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 예상이 보시면은
2006년에서 10년 사이에 4.9%였는데 이게 20년대는 2.9%.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년은 1.8%, 40년대는 1.4%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상이 되듯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장기적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정 측면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브릭스의 후발국들의 그 추격이 아주 빨라요. 자, 20년 뒤면 지금의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누가 해? 중국이 대체할 거란 얘기예요. 혹은 인도가. 자, 한중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요게 중국의 점유율이고 한국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자, 미국에서 그 대미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한국이 8%인데 중국은 25%, 인도는 17%예요. 결국 한국은 이들 후발국에 추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러한 그 대내적인 여건, 대외적인 여건 따라서 어떻게 세계 시장 내에서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새로운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세계 시장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슨 전략? FTA예요. FTA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TA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FTA를 갖다가 새로운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이라는 부정적인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FTA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FTA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1인당 국민소득 경제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2의 성장 전략을 위해서 FTA 체결이 필요하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FTA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FTA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FTA를 체결을 통해서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얘기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FTA 체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체결 자체가 아니에요. 자, FTA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FTA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한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FTA의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 철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후생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FTA, 가트와 WTO 체제, 이 가트가 성립하면서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어요. 사실 이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FTA가 우리가 살아남을 기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지나치게 높은 무역 자유화는
서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무역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추구를 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대응도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강 강의를 마치고요. 과제는 이 4강에서 우리가 가트, 그 다음에 WTO 체제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 용어와 그 다음에 요 가트와 WTO의 차이인데, 그리고 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그 다음에 한국의 그 FTA 추진 이유가 있는데, 뭐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의 FTA 추진 이유와 그 다음에 뭐 용어나 요거나 뭐 같은 거니까 요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요 형태는 빼고요. 효과인데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뭐 무역 창출 효과 있었고요. 정태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동태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동태적인 효과. 그래프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슨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냥 의미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창출 효과 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전환 효과. 요게 뭐고 간단히. 그다음에 동태적인 효과는 뭐가 있었죠. 그거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가트와 WTO의 차이인데 요거 빼고 그냥 간단히 가트와 WTO의 차이에 대해서 뭐 간단하죠. 그 차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요거를 뭐 시험 준비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조별로 그 팀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